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입에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간은 어떤 동물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곡채식 동물이다 또는 잡식 동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식 대가들은 전부 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 이빨 구조를 들어서 또는 장의 길이 이런 것이 초식 동물에 가깝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리고 식물들을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것은 채소, 야채, 곡물 위주로 먹는 것이고 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인간이 곡채식 동물인지 또는 잡식 동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를 따져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동물, 초식 동물이든 육식 동물이든 모든 동물은 입에 맛있는 걸 먹습니다. 즉, 소화가 쉬운 것을 먹습니다. 자, 소화가 안 되면은 먹을 수가 없겠죠. 자, 송충이는 솔잎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소는 솔잎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다는 대나무 잎사귀를 소화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대나무 잎사귀는 매우 거칠어서 소는 먹지를 않습니다. 자, 뉘에는 뽕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상추는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소화가 쉬운 것은 일단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한 것이죠. 자, 토끼는 토끼풀을 보면은 흥분을 합니다. 왜냐? 땡기니까요. 자, 사자는 얼룩말을 보면은 군침을 흘리죠. 자, 고양이나 개도 육식동물이죠. 그래서 고기 냄새를 맡으면은 침을 흘립니다. 자, 이처럼 모든 동물은 입에 맛있는 것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입에 맛있기 때문에 먹고 싶고 땡기는 것입니다. 자, 입에 맛있고 땡긴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음식을 많이도 먹을 수 있고 또 소화가 쉬워서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도 똑같겠죠. 동물이니까. 우리 입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우리 인간 종의 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뭘까요? 바로 고기죠. 자, 다른 동물들은 단품으로 한두 가지, 정말 단순한 것을 평생 먹습니다. 뉘에는 뽕만 먹고, 송충이는 솔잎만 먹죠. 근데 사람은 너무나 다양한 음식을 먹어요. 고기, 야채, 곡식, 과일. 그래서 좀 애매하죠. 무슨 동물인지. 자, 그렇지만 우리 입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우리 종의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맛있는 것은 바로 고기라는 것이죠. 자, 가장 맛없는 음식은 뭘까요? 바로 풀떼기죠. 특히 잎사귀 종류. 자, 아이들이 젖된 아이가 배가 고프면 뭘 제일 찾나요? 바로 고기 반찬이죠. 자, 어린 아이들이 뭐가 없으면 반찬 투정을 하는가요? 풀떼기 달라고 반찬 투정을 하던가요? 다 고기 달라고 그러죠. 자, 나이 먹은 어른도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은 반찬 투정을 하죠. 자, 고기가 맛있다는 것은 가장 땡긴다는 것은 그 종의 먹이라는 뜻입니다. 즉, 고기가 가장 맛있다는 것은 인간이 육식동물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왜 가장 맛있냐?
소화도 쉽고 영양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식물들을 보면 곡식도 있고 뭐 견과류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이 있는데, 자, 과일을 보십시오. 과일은 익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않죠.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잘 익으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소화가 쉽죠. 그리고 맛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종의 먹이에 과일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과일이 우리가 소화를 쉽게 시킬 수 있냐? 물론 잘 익은 과일은 어떤 동물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개가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렇지만 홍시감 같은 거, 잘 익은 과일을 주면 잘 먹습니다. 인간은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수렵 채집을 하면서 주로 육식을 하였고, 잘 익은 과일 정도, 그런 음식 위주로 먹고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의 먹이는 육식이고 과일을 곁들여서 조금 먹은 정도다. 자, 그렇지만 이제 불을 사용하고 농경이 시작되면서 곡식이나 채소를 먹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곡식은 우리가 어떻게 먹죠? 자, 쌀 보십시오. 껍질을 벗겨버리고 불에 익혀서 먹으면 소화가 쉽죠.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채소가 있어요. 자, 채소는 가장 맛이 없죠. 자, 채소는 뿌리채소, 열매채소, 잎사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맛이 없는 것은 바로 잎사귀죠. 자, 배고픈 원시 선조 앞에 상추나 깻잎, 우리가 현대인들이 먹는 쌈을 싸먹는 상추나 깻잎이나 배추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양념 없이. 그걸 과연 배불리 먹을 수가 있을까요? 자, 맛대기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양도 얻을 수가 없죠. 자, 맛이 없다는 것은 그 종의 먹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다른 모든 동물을 살펴보세요. 다 맛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맛있다는 것은 소화가 쉽다는 뜻이죠. 자, 과거 50년 전까지만 해도 고기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었고, 왜냐?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자, 고기의 영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곡식을 먹었고, 곡식도 먹기 어려우면은 이제 녹말 음식, 즉 고구마, 감자도 먹었고, 그것도 없으면은 그 말린 나물이라든가 익혀서 그 야채를 먹었죠. 자, 그런데 어떤 동물도 양념기 없이 먹죠, 음식을. 자, 그런데 우리가 시금치 나물이 맛있다고 그러죠. 자, 시금치를 단순하게 삶든 생이든 양념기 없이 먹으라면 그걸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배고픈 5살 난 아이가 그 삶아놓은 배추라든가 쪽파라든가 쑥갓, 뭐 깻잎,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자, 거기다 깨소금, 참기름, 소금기를 해서 간을 해서 먹으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래기로 국을 끓이는데 된장도 안 넣고 마늘, 뭐 양념도 안 넣고 그냥 물에다가 시래기 끓여 놓으면 과연 그게 입에 들어갈까요? 자, 호박, 당근, 무, 양파, 뿌리나 열매는 그래도 생으로도 먹어도 좀 맛이 있고, 익혀 놓으면 더 좀 쉽게 소화를 시킬 수 있죠. 맛도 있고. 자, 그 말은 뿌리 채소나 열매 채소는 좀 더 소화가 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잎사귀들은 삶아 놔도 물론 생보다는 낫지만은 좀 소화가 어렵고 맛이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대장에서는 섬유소,
즉 야채 종류죠. 섬유소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이 사는데 이 당질을 좋아하는 미생물 종이 월등히 많고 이 섬유질을 좋아하는 종은 적다. 자, 그런데 이 잎사귀 종류는 더 어렵다. 왜냐? 그 섬유질 덩어리고 우리 장에는 섬유질을 좋아하는 종이 적고 그리고 잎사귀들은 섬유질이 농축되어 있고 특히 맛이 없다는 것은 내가 소화가 어렵다는 뜻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전 세계인 중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잎사귀 종류를 많이 먹는 민족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기 먹을 때 막 쌈으로 막 싸먹잖아요. 근데 어느 민족도 고기를 생채소로 싸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아서 또는 말린 나물, 익힌 나물도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가 먹죠. 자, 우리 한식이 원래 그런 나물 반찬이 많죠. 자, 고기도 없고 쌀밥도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온갖 나물들을 이렇게 말리고 삶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먹었는데 자, 현대인들은 활동량도 적으면서 특히 잎사귀 종류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야채만 먹나요? 미역, 김, 각종 콩나물, 뭐 숙주나물, 버섯 종류, 섬유질 덩어리죠. 또 먹고 살만하니까 옛날에는 사실 과일도 먹기 힘들었잖아요. 과일도 섬유질 덩어리죠. 자, 건강식을 하다 보면은 고기는 적게 먹고 온갖 섬유질 반찬을 먹습니다. 그게 많이 먹으면은 야채는 많이 먹으면 피를 깨끗이 해준다.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변비라든가 설사라든가 또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섬유질을 확 줄이셔야 되는데 아무튼 잎사귀 종류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고기가 가장 맛있고 야채가 맛이 없다는 뜻은 인간은 육식동물의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 자, 우리가 어금니로 진화한 이유는 이 어금니가 송곳니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식동물에 가깝지만 우리 인간한테 송곳니를 준다고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사냥하는 때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인간은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게 잘게 씹어서 삼켜야 되죠. 고기조차도. 그래서 우리 원시 선조들은 수렵 채집을 하면서 고기를 주로 먹었지만 어금니 구조로 진화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금니 구조는 곡채식 동물의 증거가 아니라는 뜻이죠. 장이 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고기도 먹었지만 과일 같은 이 섬유질 음식을 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초식 전용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 이유는 당질 음식하고 약간의 섬유질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몸속에서 소화과정에서 독소가 많이 나오고 야채는 깨끗한 음식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들었죠.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콩이나 견과류가 심하게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를 더 오염을 시킵니다. 자, 사실 자명하죠. 막 젖을 땐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본능에 따라서 음식이 땡기죠. 자, 고기가 내 먹이가 아닌데, 원래 내 먹이가 아닌데, 인간은 육식동물이 아닌데,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땡기는 것입니다. 곡채식 동물인데, 원래 고기는 맛있는 거라서 땡기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소도 고기를 먹고 싶어야 되죠. 염소도 고기를 먹고 싶어야 되고. 자,
소나 염소는 채식동물,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가 전혀 안 땡기는 것입니다. 모든 육식동물은 고기가 땡기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육식동물이 아닌데 고기가 땡기는 게 아니에요. 육식동물의 소화기이기 때문에 고기가 땡기고 고기를 왕창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먹방을 보세요. 고기 먹는 먹방 보면은 막 2kg도 먹습니다. 쯔양은 막 3kg도 먹어요. 자, 그러면 견과류 한번 100g만 먹어보십시오. 먹을 수가 있는가? 먹을 수가 없죠. 자, 왜 우리가 진짜 국제식 동물이라면은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콩이나 견과류를 먹으면 훨씬 소화 잘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죠. 즉, 그 말은 인간은 육식동물이 소화기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콩밥을 원합니까? 뭐 현미밥을 원합니까? 또는 채소 없다고 채소 달라고 합니까? 견과류도 사실 안 먹습니다. 사실 견과류도 볶아 놓으니까 좀 고소해지는 거지 안 볶아 놓으면은 맛이 없죠, 사실은. 자, 인간은 육식동물의 소화기이기 때문에 육류 단백, 고기 단백은 쉽게 내 소화 요소로 삭혀버립니다. 즉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쉽게 그 영양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화 잔여물이 대장까지 적게 내려가요. 그래서 부패를 일으키지 않아요. 적당히만 먹으면. 자, 그런데 콩과 견과류,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육식동물의 소화기는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식입니다. 자, 우리가 콩과 견과류를 먹고 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자가 콩과 견과류를 먹고 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콩과 견과류는 위장과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잘 안 사가요. 그 화학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그래서 이것이 분해되지 못하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켜요. 왜 부패를 일으키느냐? 우리 대장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종은 없어요. 부패를 일으키는 종은 있겠죠. 우리 장에는 녹말, 즉 복합 탄수화물이나 부드러운 섬유소, 과일 정도의 부드러운 섬유소만 발효시킬 수 있는 종만 삽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을 만드는 유익균들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콩과 견과류를 먹게 되면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굉장히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고기는 나쁘다 생각하면서도 먹고 싶으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의 해를 중화시킨다고 야채를 몽땅 먹습니다. 생야채든 뭐 나물 반찬이든 야채를 많이 먹고는 그 다음날 악취나는 뭐 방구를 끼고 변을 보고 나서는 역시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 고기만 한번 200g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또는 깍두기나 김치하고만. 그러면 방구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야채하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부패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채는 피를 깨끗이 해주는 음식이다. 그런 크나큰 착각입니다. 착각. 그것은 병든 사자가 내가 병이 나으려면은 고기를 끊고 야채를 먹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로 현미 채식에 해가지고 건강해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바로 비만인들이죠. 자, 사자가 고기를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비만이 걸렸어요. 비만이면은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당도 높고 안 좋죠. 그럼 이 사자가 고기를 끊고
곡식이나 채소만 먹으면 살이 쭉 빠집니다. 그럼 사자 병이 낫죠.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비만인 사람들이 비만으로 온 질병들은 칼로리가 낮은 채소나 현미밥을 먹게 되면 살이 빠지면서 그 뚱뚱해서 왔던 병들이 좀 사라집니다. 자, 살이 빠져서 병이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만인 사람들은 굳이 현미 채식을 안 해도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든가 또는 단식을 하면서 살을 빼면은 똑같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현미의 효능이나 야채의 어떤 효능이 병을 낫게 해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미의 무슨 가바 성분 또는 무슨 특별한 성분, 그리고 야채의 항산화 물질, 피토케미칼, 특정한 영양소 때문에 내 몸이 좋아졌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육식만 하는 민족들도 있죠. 에스키모인, 몽고인, 마사이족. 자, 그 말은 뭔가요? 우리 원시 선조들은 주로 육식을 해왔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곡채식만 하게 되면은, 즉 비건식, 식물식만 하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기만 먹는 민족들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화기가 육식동물의 소화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튜브 먹방을 보면은 야채 먹는, 채소 먹는, 견과류 먹는 먹방은 없지 않아요? 자, 보는 사람도 야채만 먹는 먹방이 즐겁겠어요?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인데. 근데 고기 먹는 먹방이 많잖아요. 예,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 먹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왠지 남의 살을 먹는 육식동물이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좀 기분이 좀 덜하죠. 우리 인간이 영적인 동물인데 어떻게 초식동물도 고기도 안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기를 먹는 그런 야만인이냐 부정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원시 선조들은 육식을 주로 하면서 이렇게 고등 생명체로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능은 땡기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을 먹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내가 배가 고프면 음식이 땡기듯이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땡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 해롭다. 식물들은 좋다. 자,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건강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고기. 물론 현대 고기는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죠. 옥수수 사료를 먹이고 집단 사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콩이나 견과류가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콩과 견과류는 고기보다 더 좋은 놈이 아니고 더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이나 견과류보다 덜 나쁜 고기를 적당히 피해가 없게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백미가 좋지 않다고 해서 현미가 좋은 친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현미는 백미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미를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현미보다는. 자, 생채소. 자, 생채소는 살아있는 영양이 들어있어서 좋다. 말린 나물보다는. 자, 절대 생채소가 말린 나물보다 좋은 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채소가 더 좋은 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채소를 버리고 섬유질 투성인 야채는 대장에서 발효가 쉽게
푹 최대한 부드럽게 조리해서 그 총량을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변을 좋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저도 지금 이 음성을 들으신 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변이 저렇게 뒷부분이 물러지고 악취가 심한지 방구가 많이 나오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식물들만 먹으면 피는 깨끗해진다. 그래서 식물들도 주로 유기농을 찾고 무농약을 찾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피토케미칼이 많고 항암 성분이 많고 그리고 좋은 소금, 좋은 올리브 오일 자, 이런 것들을 맹신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찾아 먹으면 무조건 건강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지 않나요? 자, 많은 사람들과 상담해 보면은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일수록 똑같습니다. 변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그냥 뭔가 좋은 것을 몸에 집어넣으려고 그냥 예를 씁니다. 그게 들어가면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식물들을 열심히 먹으면 피는 깨끗해진다. 고기는 최소한을 먹든가 안 먹는 게 좋다. 이게 딱 모범 답안이죠.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 변이 안 좋아지면 몸에 좋다는 100가지를 먹어도 무용지물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 몸에 좋다는 것조차 똥을 나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엽적인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라면 같은 거 잘 안 먹지만 어쩌다 먹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라면 하나 끓여 먹습니다. 참는 것도 스트레스니까. 자, 그런데 섭생을 지키면 변이 똑같이 잘 나옵니다. 자,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좀 많이 먹어도 그 생잎사귀나 견과류나 콩밥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럼 변기물이 깨끗할 정도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건강식을 하신다고 콩이나 견과류, 생채소, 막 과도한 섬유질을 먹게 되면은 변에서 고기를 안 먹어도 악취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변이 나쁘다는 것은 이게 99%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99%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조차 못하면서 온갖 것에 정신을 팔려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그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그걸 집어넣으면서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자연식 대가들이 쓴 책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모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명망 있고 서울대 나오고 의사, 박사가 나와서 그렇게 먹으라고 하니까 또 내 상식으로도 그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먹죠. 저는 뭐 무명소졸,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돌팔이 야매니까 제 말이 좀 안 믿겨지죠. 자, 그렇지만 저도 저를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따라했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심히 건방진 소리 같지만 제가 모든 걸 깨닫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들하는 것이죠. 자, 저는 정말 치열하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었고, 과연 그분들이 저만큼 그것을 해봤냐는 것이죠. 직접 먹어보고 살펴봤냐는 것이죠. 저는 20년 동안 온갖 것을 먹어보고 항상 변을 관찰해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제 책을 읽고 또는 이런 얘기를 듣고도 도저히 바꾸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데 틀림이 없죠.
자, 어떤 분이 효소를 3년 동안 드셨는데 좋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해서 여전히 냄새가 심하고. 자, 효소만 해 드셨지 이 섭생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책을 안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견과류 생채소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현미효소가 좋아도 생채소나 견과류를 열심히 먹으면서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면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의 핵심은 무조건 변을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99%지. 저도 옛날에는 생들기름이 좋다고 해서 생들기름을 먹고 뭐 함초 소금, 뭐 죽염, 또 온갖 간 청소,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이 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도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고 무조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은 섬유질은 대장벽을 깨끗이 청소해 준다. 이 말만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40대, 50 초반까지 항상 그런 채식 뷔페만 찾아다니고 잎사귀 채소를 많이 먹고 그때는 항상 몸이 피곤했어요. 소화는 뭐 그런 데로 되고 변은 잘 나왔지만 머릿속에 아는 것은 박사인데 몸이 피곤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자, 지금은 섭생을 지키니까 변에서 냄새가 안 나고 항상 머리도 맑고 피곤함이 훨씬 그때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그때 항상 피곤하니까 사는 게 아니죠. 자, 에너지가 넘치지 않으니까 훨씬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데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삶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똑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자, 현미식을 주장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평생 현미식을 했는데 혈색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현미밥을 먹어서 혈색이 좋은 게 아니고 백미밥을 먹어도 똑같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 10,000명에 1명. 자, 그러면 현미밥을 먹은 사람은 누구나 혈색이 좋고 백미밥을 먹은 사람은 다 피부 혈색이 안 좋다면은 그 말이 맞죠. 자, 백미밥 먹고 혈색 좋은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자, 특히 아이들한테 견과류를 먹이면 매우 안 좋습니다. 콩밥 같은 거.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면서 이 뇌신경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 피곤함을 많이 느껴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해로운 짓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생잎사귀, 상추, 견과류 같은 것,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 운동 프로 선수들, 운동을 어버를 하는 사람들도 아마 생채소, 고기 먹을 때 막 생잎사귀를 먹고 견과류 같은 걸 막 먹을 거예요. 막 그 두유 같은 것도 먹고. 근데 굉장히 신체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자, 아무튼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먹는 게 최선의 건강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